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최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리스트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을 스타일링을 해주는 스타일리스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패션지, 하이 패션지 잡지나 그리고 광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AOT라고 버버리의 아트 오브 트렌치라는 세계적인 행사에 한국 대표로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하게 됐고, 대한민국 스타일리스트 중에 최초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어요. 제 자랑하는 거 같네요. 제 자랑하는 거 같네요. 제 자랑하는 거 같네요.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디자이너는 옷을 만드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그러고요. 스타일리스트는 옷이 정말로 많이 깔려져 있는 옷에서 이렇게 옷을 믹스해주고 컨셉에 맞게 스타일링을 해주는 거죠. 스타일리스트의 작업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진작가도 제가 선정해야 되고, 모델도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도 정해야 되고, 옷도 컨셉처럼 거를 정확하게 시즌 트렌드와 맞게 유행과 맞춰서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모델을 데리고 헤어 메이크업을 8번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스타일링을 하고 찍는 시간은 사실 10분도 안 되는데,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하는데 그러니까 공들이는 시간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그 전에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컨셉을 주면은 저희 어시스턴트와 함께 옷을 고르고, 그리고 옷을 또 고르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고르는데 이걸 어디 가서 대행사, 홍보 대행사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행사에서 옷을 빌려서 우리가 또 다른 스타일리스트나 기자가 가지고 있는 옷을 연결을 받아서 이걸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컨셉처럼하게 촬영을 하는데 정말 빨리 끝날 때는 12컷을 3, 4시간에 찍을 때도 있어요. 코업이 잘 맞는 드림팀이랑 같이 촬영을 할 경우는 그렇게도 되고요. 작업이 많을 때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미팅 같은 경우는 하루에 미팅이 많을 때는 18개까지 해봤어요. 화요일 날 촬영이 있어요. 그럼 수요일 날에 또 촬영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화요일 날 들어가서 하루에 거의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데, 이럴 경우는 전화기를 꺼놓고 저녁에 늦게 촬영을 잡고 잠을 12시간을 잔다거나, 이걸 컨트롤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서큘레이션 자체가 좀 몸의 생활 패턴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돈을 같이 벌을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건 없더라고요.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옷을 좋아해야 되고요. 체력도 너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심도 많아야 되고요. 요즘에는 early adopter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션 어댑터가 돼야 돼요. early 패션 어댑터가 돼야 돼요. 얼리 어댑터란 새로운 제품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접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를 뜻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호기심이 많지만 신제품이라고 무조건 사지 않고 선택적 구매를 하는 차별성을 보입니다.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대부분 헝그리 정신이죠. 배고픔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3개월 하다가 저기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안 힘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옷을 연결해주고 잘 가져오고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만 연습을 1년 이상을 해요. 1, 2년에서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시간, 좋은 선생님 아래서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된다면은 정말 훌륭한 스타일리스트가 나올 수 있겠죠. 스타일리스트나 패션 쪽에 일을 하고 싶다면은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좋은 백을 든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진 않잖아요. 좋은 거, 예를 들어서 겨울 코트나 백 같은 거, 굳이 좋은 거, 브랜드를 따져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게 즐겁게 쇼핑할 수 있고 자기의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꼭 미술을 잘하거나 손재주가 있어야 하나요? 사실 손재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컬러를 되게 잘 매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컬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꾸미는 애들이 스타일리스트가 되기가 가장 좋겠죠.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 옷을 정말 못 입는데 스타일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드물죠. 스타일리스트의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광고 촬영하면 기본적으로 받는 페이가 하루에 200만 원을 받아요. 한두 달만 미치게 일을 많이 한 다음에 2달, 3달 일 안 해도 될 만큼 벌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벌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벌어봤나? 그냥 한 달에 1억씩 벌어본 적은 너무나도 많죠. 1억 넘게 벌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턴십 할 때는 한 달에 30만 원씩 받기도 하고 못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소한
1년, 2년, 3년, 4년 대학교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신 이런 인턴십이 끝나고 아래서 일을 하면은 그냥 일반 평균 직장인들보다도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연봉 1억 넘죠. 연봉 1억 넘고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요.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꼭 전문학교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패션은 미쳐야 되고 정말 사랑에 빠져야 돼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합쳐서 패션을 즐기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길에 어느 정도 되지. 어느 학원에 가면 저는 어떻게 취업이 될 거예요. 이 학교에 나오면 저는 뭐가 될 거예요. 패션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학교에서 연애하는 방법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연애를 여자친구랑 만나서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뽀뽀하고 어떻게 커피 뭐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게 아닌 것처럼 패션은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일체 통일이 돼서 하나가 돼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유학을 꼭 가야 하나요? 차라리 유학 갈 그 금액을 가지고 나라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배낭여행을 가서 새로운 것들을 이런 박물관도 보고 이런 좋은 샵들도 보고 새로운 걸 많이 구경하고 식당도 좋은 데부터 나쁜 데까지 다 보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잖아요. 그게 더 큰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스타일링을 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뭐 송혜교 씨도 하고 이병헌 씨도 하고 뭐 유아인 씨, 하지원 씨 정말 대한민국의 남다르다는 배우들이랑 다 같이 일도 해보고 광고 촬영에서도 만나보고 했지만 이제 선거 시즌에 선거할 때 국회의원분들도 연락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분들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작업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다섯 손가락이라는 드라마에 최시라 씨가 엄마 역할로 처음으로 오랜만에 등장하셨는데 그때 최시라 씨를 이 청담동 정말 럭셔리 패션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분이 장본인이 저예요. 좀 러블리하기보다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면서 시크하게 되게 파워풀한 룩을 많이 선보여주면서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남자분들 중에서는 유아인 씨는 옷을 가지고 노세요. 옷을 입혀주면 지가 알아서 벗고 지가 알아서 연출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전도연 씨, 하지원 씨, 송혜교 씨. 송혜교 씨는 옷 입혀놓으면 달라요. 키가 사람들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키가 작아도 프로포션이 너무나도 완벽해요. 얼굴 작고 다리 길고 그래서 옷 입히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 옷을 뭔가 하나 딱 입어줬을 때 그거를 정말로 막 너무나도 멋있게 막 연출하고 뭔가의 막 느낌이랑 막 포즈를 하면서 그게 다 들어갔던 거는 최시라 씨.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들 아니면 포토그래퍼들이 촬영 하다 보면서 자기가 미쳐요. 자기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못하시는 분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아니 뭐 예를 들어 손담비 씨, 뭐 백지영 씨, 저희 다 지인들이지만 그들도 저랑 많은 촬영을 하거든요. 잡지 촬영할 때 너무 잘하죠. 더 제가 욕심을 내면서 얘기해요. 지인들이니까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더 열심히 하면서 자기네들의 모습 보여줄 때 그런 것들이 사실 재밌기도 하는데 뭐 이 배우한테 옷 입었는데 옷이 뭐 이상하다 이 배우의 핑계가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거를 대기해야 되는 게 저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스타일리스트의 장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옷들을 미리 보고 그 옷을 골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새로운 비주얼과 새로운 패션을 리더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장점은 어떤 여배우한테 스타일링해줬던 그 룩 자체가 정말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를 찍는데 제 화보가 시안에 돼 있거나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어떤 디자이너에게 초대를 받아서 쇼에 컬렉션을 가기도 하고 정말 좋은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들이 워낙 옷을 많이 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단점은 되게 소소한 데에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들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그 레벨에 맞춰가지고 옷을 뭐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우길 때 10,000원 주면서 떡볶이 20인분 사가지고 오라는 경우 패션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브랜드 신발을 이만큼 줄 테니까 이만큼 사가지고 오라는 거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무리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사실 그게 되게 단점이지만 이제는 단점도 즐길 줄 아는 스타일리스트로 되려고 되게 노력해요.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미치면은 어느 정도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학교에 의지하고 학원에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많이 느끼게 되면은 자신만이 하고 싶은 스타일리스트뿐만 아니라 이 패션 필드에서 다양한 것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미쳐보세요.